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강의하던 종교적 현상학에 대해서 잠시 뒤로 미루고 몇 주에 걸쳐서 존재론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철학과 신학을 통합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그 존재론은 근본적인 분야 중 하나인데 모든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존재론이 신학에 있어서 특별히 설교에서 어떻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오늘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존재론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은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데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어떤 객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예를 들면 의자가 있죠. 의자라고 하는 그 물체, 그 존재론적으로 그 의자는 물리적 객체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의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단순히 의자는 우리가 앉는 그 물건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의자는 앉을 수 있는 물건으로 존재하지만은 그 의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의자가 단순히 물리적인 객체 이상 어떤 본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자라고 하는 물리적 객체가 존재하는 방식, 그 존재가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 또 더 나아가서 의자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와 같은 그런 것들도 존재론의 관심사입니다. 비물질적인 개념, 숫자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존재론은 이런 비물질적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우리 사람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존재론은 인간 존재를 탐구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인간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의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은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구조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존재론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재론 가운데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론적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주요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도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해서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 현 존재는 시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는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은 인간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인들은 이 존재 망각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의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몰두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존재론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전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서양 철학의 전통을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들, 그 존재자, 거기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들, 사물이나 개별적인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조건, 즉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서양 철학이 그 존재자에게만 집중을 하고 다루어 왔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탐구하지 않았다고 하이데거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에서 핵심은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개별적인 그런 것들은 다 존재자이죠. 사람들은 그 존재자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책상을 생각해 봅시다. 책상은 존재자입니다. 나무나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의 객체입니다. 우리는 그 책상을 보고 인식하고 그것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묻고자 하는 것은 책상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책상이라는 존재자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책상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 그 책상의 의미, 책상이 책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책상의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 그것은 하나의 존재자이죠. 특정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존재자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그런 보이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생명체로서 육체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 방식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지 보이는 그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이데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자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자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은 존재자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존재자나 사물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자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자의 존재의 의미는 그 존재자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단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생명체로서의 존재를 넘어서서 그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조건을 말을 합니다. 존재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책상은 단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론 나무나 금속이나 어떤 설계 이런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넘어서 책상이 책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더 깊은 조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책상이 책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인식 자체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의 기반이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존재자들 각각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자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를 탐구한다는 것은 존재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존재자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자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가능케 하는 더 깊은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독일어로 다자인이라는 이 현 존재는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존재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을 하이데거는 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 존재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닙니다. 이 사람은 아침마다 집을 나서서 출근을 합니다.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일상의 삶은 단순히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현 존재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현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출근길을 가야 할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존재자로서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현 존재로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 순간 그는 단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성찰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현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는 존재, 사는 존재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묻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즉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 존재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그렇게 하이데거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의 개념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하고 삶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 존재는 시간적 존재로서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고 현재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이 직업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간적 존재로서 이 철수라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나는 예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방면에 취미가 있었고 거기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직업은 그거와는 다른 직업입니다. 지금 와서 그 직업을 바꾸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간적인 존재로서의 철수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순간 속에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는 주말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직업 선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존재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하고 성찰한 결과이죠. 이런 삶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현 존재로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직업 선택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 존재는 존재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여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를 현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 그가 바로 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세계 내 존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 존재는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맺는 이런 관계를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존재, 이 개념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계와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항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존재는 세계 안에서 서로 분리할 수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고 자기의 신념을 거기서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그 상황 속에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항상 특정한 상황 속에 있지요. 어떤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상황적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맥락,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규정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계의 형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은 세계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변형시키는 존재입니다. 세계와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속에서 또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 갑니다. 문화적인 그런 세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그런 세계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를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죠. 현실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계 속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이 해석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성과 죽음입니다. 이 시간성은 존재의 본질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존재는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죽음은 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가능성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과 죽음, 이것은 존재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개념이 가능성입니다. 현 존재는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현재의 상태로만 규정하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의 가능성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다든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궁극적인 가능성입니까? 이 죽음은 현 존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직면에 있고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갈 수 없는, 비껴갈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다른 가능성보다 더 진지하게 이것을 고려하게 되고 진정한 자기 존재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그 피상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재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정한 존재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이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중에서 죽음을 특별히 가장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가능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런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 나가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는 현대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시도는 하이데거 이후에 철학적인 그런 실존주의나 해석학이나 포스트 모던 철학이나 이런 다양한 철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이데거 존재론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 존재론과 기독교 설교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